중요한 게 지금 실리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이란 말이 중요해요. 진이라는 것은 진종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죠. 진이는 진종으로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비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진을 뭐란다? 단독 허위 표시다, 또는 뭐라 한다? 심리유보다, 이런 말을 쓰죠. 밑에 보면 3번 심리유보란 말이 나왔나요? 3번 보면 임차인을 내보낼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월세를 조금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 다음 달부터 월세 올리니까 다른 집 알아보라고, 방 빼라고 이 말이죠. 근데 말은 방 빼라고 했는데 실제는 당신이 월세 올려주고 우리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음은요. 그런데 말은 나가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심리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심리유보는 뭐죠? 그 사람 한 사람만 알고 있고 상대방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은 맨 끝에 희연 표시도 포함한다 되어 있나요? 농담도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희연은 뭐냐? 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심리유보만 뭐로 본다? 비진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농담도 뭐죠? 비진으로 본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농담도 비진으로 보니까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뭐란다? 불문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됐죠? 자, 2번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원래 봐봐요, 비진이는 비진이가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비진에서는 비진이가 시험에 안 나오고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웃기죠? 그럼 보면 1번에요 학교 법인이요, 학교는 원래 아까 우리 한번 했었죠. 강영복교에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줘. 그러니까 학교 법인이 채무를 부담할 수는 없죠. 돈을 빌릴 수는 없으니까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교직원들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학교가 돈을 갚아주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이번에 우리요 전준지 어디인지에서 대학교 하나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마 분명히 그 작자들 하는 행태를 보면 아마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또 돈 빌려서 학교 증축하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요, 지금 이제 이게 학교 문을 닫자가 폐교가 됐죠,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누구한테요? 그 학교 법인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법인한테 돈 달라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은행은요 누구한테 달라간다? 교직원들한테 돈을 달라가겠죠. 이때 그 교직원이 나는 나를 위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학교를 위해서 돈을 빌렸다, 학교 가서 받아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교직원들의 의사는 주채무자로서 내가 책임을 부담하겠다. 다른 말로 이것은 뭐다? 학교가 책임을 못 지면 내가 책임질게요 이 말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2번요 우리가 2번하고 이제 우리가요 4번을 봐야 되겠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전두환 정권한테 뇌물을 바쳐서라도 이 정권 안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의 뜻이 뭐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표의자의 생각, 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을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가 결여됐다. 진이가 결여건 비진이죠.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요 대법원은 국어 문법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글날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건 누구예요? 한글학자들이 판사들이 좀 한글을 좀 똑바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물론 한글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판결을 내리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러려면 의사들한테도 그래야지. 의사들한테도 알겠죠? 의사들은 뭐죠? 진찰을 했어. 배가 꼬르꼬르 막 부글부글 끓어. 아 그럼 배탈인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설사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설사 나오고 그러면은 뭐죠? 그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면 낫잖아요. 아니다 그건 감기인가? 잘못했어, 죄송해요. 그건 감기 그거 말고 아무튼요 뭐 다른 거 먹고 나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뭐라고 이렇게 써버려 자기네끼리. 알겠죠? 근데 와서 보면 꼭 약이 있어. 근데 그 약 먹어서 나아요? 난 먹지 않아도 나아요? 조금 있다가 놀리면 나아요 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법관들도 자기들도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관들은 똑바로 말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할 수 없다. 아무튼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들으니까 알지, 만약에 처음 와서 이 말 들으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야 재밌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친구가 신불이에요. 대출받을 수 없으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줬어. 친구가 돈을 갚는다고 해서. 그런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죠? 만약에 친구가 돈을 갚아주면 좋은데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지 않아야 된다,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친구를 위해서 대출 명의를 빌려줬다 할지라도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강박이죠.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죠. 강박. 그래도 마찬가지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가 결여된 것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스스로 자기 것을 제쳐줘. 스스로.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러면 3번하고 6번이 같은 의미예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줬다 이 말이죠. 그것은 표시와 진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말로 일치가 됐다 이 말이죠. 일치니까 뭐라고 한다? 진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이요. 12쪽을 한번 봐봐요. 12쪽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비진이 표시의 원칙, 예외 이렇게 돼 있죠? 효과 그렇게 돼 있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비진이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을 표의자죠. 갑하고라고 있단 말이죠. 갑을 뭐라 한다? 비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비진이죠. 비진이. 그래서 갑하고라고 비진이 표시를 했죠. 그럼 비진이 갑이 비진이죠. 그러면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원칙 뭐대로 이루겠다? 표시대로. 여기서 등기하죠. 등기는 뭐다? 등기는 표시죠. 그래서 표시는 뭐다? 유효죠. 유효니까 을이 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비진은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요, 그런데 예외로 봐요. 예외요. 여기서 예외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요. 여기서 갑이요, 비진이 표시라죠. 비진이요. 그래서 예외죠. 예외요. 이 을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거나 뭐다? 과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죠. 그래서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을이 지금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넘기면 을은요, 악이나 과실에 있어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소유자가 아닌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이면 선이이면 소유자, 악이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원래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등기가 무효면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아닌데, 특별 규정에 의해서 107조부터 108조, 109조, 110조 특별 규정에서 제3자가 누구이면 선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제3자가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가 선이죠. 그러면 전득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죠. 제3자가 악이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구요? 정은요? 정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알죠?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봐봐요. 이 상대방이요,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죠.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여기는 소유자라고 돼 있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악이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죠.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비진인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러면 을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병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선이고 무과실이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뭐를 보면?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추정, 제3자는 추정되고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요.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여러분 제3자가 선의가 되면 어떻게 봐봐. 지금 현재 여기 봐봐. 현재는 누가 소유자죠? 갑하고 얼마 있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 아, 뭘 따져. 여기 등기 소유자 아니라고 돼 있네.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아,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이 누구이면요? 선이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 소유권을 뭐 한다? 상실하죠. 그럼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럼 병이 누구여야지 자기가 계속 소유자가 되죠? 악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병이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갑이 증명하죠. 갑이. 내 말 지금 알겠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갑. 갑은 유효라고 주장한다? 무효라고 주장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봐봐요. 갑하고 을만 봐. 갑하고 을만 보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라고 했죠.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아니, 여기 봐봐. 눈 없어? 여기 누가 소유자, 누가 등기가 되어 있죠? 을.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를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등기는 을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누구 거다? 갑의 거죠? 그러니까 을은요, 아까 얘기했어. 갑의 등기를 보관하고 있는 자죠. 그런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했죠? 병한테 그러고 등기해 줬잖아요. 이걸 무슨 죄라고 한다? 무슨 죄? 남의 것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처분해서 무슨 죄? 횡령죄라고 했잖아. 여러분요, 방금 24분 56초 전에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알겠죠? 무슨 죄? 횡령죄. 횡령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은 을은 갑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거 팔았어? 남의 거 팔았어? 남의 거. 그럼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자기 거예요? 갑의 거예요? 갑의 거니까. 매매대금 남의 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래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것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거기요. 비진입 표시죠. 비진입 표시 원칙이죠. 원칙은 비진입 표시는 줄과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해, 표시된 대로.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 선이 무과실 빡세. 선이 무과실 권리를 취득해.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돼. 맨 끝에 써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 4번 비진입 표시 예외라고 돼 있어요. 의사주의죠. 상대방이 뭐다? 악이나 뭐가 있다? 과실. 그런데 상대방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죠. 그럼 유효다 무효다? 무효. 2번은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이렇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러분 봐봐. 3번 있죠. 이게 예외의 가장 기본적인 판례예요. 봐봐. 여기 얘가 근로자예요. 얘가 누구냐? 얘가 사용자, 사장이에요. 사용자가 지시했어. 사표 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걸 비진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 것을 을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 정도는 판단해야죠. 읽으면서. 지시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시했단 말은 갑은 사표를 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지시했다는 것은 걔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무효를 누가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 아니요, 맞아. 3번은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서 사익서를 제출하죠. 그래서 맨 끝에 퇴직 효과는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아니한다, 생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퇴직 효과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이 말이죠. 퇴직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이다. 4번은요. 대리인이죠. 우리가 잘 안 배웠는데, 여러분 대리인 봐봐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해. 그런데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을 해도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대리권을 남용하면 무권대리가 된다. OX. 대리권을 남용하면 무권대리가 된다. OX. 누가 X라고 그랬어? 누가 X라고 그랬어? 아, 왜 맞아? 왜 X죠? 일단 거기까지만.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가 될 수가 없어. 왜? 아까 내가 말했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대리권 범위 아니니까 무권대리가 아니고 유권대리 일종이죠. 단지 책임만 본인이 질 뿐이다 이 말이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무권대리다 그러면 안 되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했거나 공동대리를 위반한 경우는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고,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왜?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비진이는요 원칙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것은 무효가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 107조이라는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자, 효과죠. 효과는 제3자죠. 선의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하는데 선이라고 되어 있지 무과실한 말이 없잖아요. 제3자가 선이면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죠. 전득자 정은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엄폐물이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3번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무과실권을 불문한다.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옆줄 긋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 그러니까요 제3자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주로 계약에서 적용되는데 주로요. 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이가 될 수 있어. 단독행위에도 비진이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그런데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논란이야. 여러분 봐봐. 우리는 원래 비진은 뭐죠? 비진은 원칙은 뭐야? 원칙은 유효. 상대방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죠. 이게 이 두 개를 합해서 107조 비진이 나가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어봐. 상대방이 없어도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란 말을 써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 무효란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비진이라면은 여기다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봐봐요. 원래 비진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진이는 언제나 유효라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말을 쓰죠. 어떤 학자들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비진이가 적용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왜? 비진이가 되려면 원래는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도 돼야 되는데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비진 먼저 상대방이 없는 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만 나온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당연히 적용되죠. 왜? 상대방이 있으니까. 원래는 유효인데 있으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와? 항상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이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2번 나온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공무원이죠. 그럼 공무원은 뭐란다? 바로 밑에 사인, 개인이라고 그래. 사인, 사직 주고 사기, 사직은 뭐란다? 공법이라고 그래.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나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봐봐. 우리는 민법이죠. 민법은 누가 봐봐. 민법은 누구하고 여기 1대1의 관계를 얘기해요. 상하 관계를 따져요. 민법은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사법이라고 하죠. 1대1의 평등하죠. 평등.
이걸 상하를 뭐라 한다?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법은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사법이죠. 여러분요, 중개사법. 뭐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중개사법이라든가 또는 그 뭐죠? 등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공법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다 이거 다 공법이에요. 다 국가기관하고 다 관계되는 거죠. 국가가 뭐라고 한다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뭐 잘못하면 행정명령 내리고, 정지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다음에 자기중도 취소하고 막. 그러니까, 그건 다 공법관계죠. 우리는 뭐다? 사법관계고. 그러니까 우리는 1대1 관계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사표를 어디다 내죠? 국가한테 내죠.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요, 1개인이잖아요. 1개인을 뭐란다? 개인을 뭐란다?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알죠? 사인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나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민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소의 치하 줄고 소의 치하. 소송을 어디다 치하를 해요? 법원. 법원도 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통정의 표시 한번 봐봐요.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여러분요, 비진 표시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비진하고 통정 중에서 통정이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통정이라는 건 뭐죠?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가 있는가? 양해가 있는 거죠. 양해.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양해. 알겠죠? 양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통정.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서 상대방이 양해. 그 다음에 2번요. 갑이 을에게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런 봐봐요. 여기 와봐봐. 여기 지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하고 있는데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죠? 청약이죠. 청약. 청약은 뭐죠? 의사표시 이렇게. 의사표시. 이 사람의 의사는 뭐죠? 아버지의 의사는 뭐예요? 증여를 해주고 싶어. 표시는 뭐죠? 표시. 표시는요. 매매를 해. 매매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 증여고 매매고. 근데 이 매매는 실제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가장매매라고 그래. 가장매매, 거짓말 매매요. 증여는 했어 안 했어? 했죠. 했으니까 이걸 말한다. 은닉행위라고 그래. 은닉행위. 알죠? 가장매매, 은닉행위. 됐나요 지금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매매는 무효조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증여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 유효가 되죠. 그런데 이 을한테 등기할 때 매매로 등기를 한다? 증여로 등기한다? 매매로 등기하죠. 매매로 등기하죠. 왜요? 그래야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양도세가 나오니까요. 취득세만 내면 되고요. 을은 취득세, 갑은 양도세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로 계약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갑하고 을하고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원래는 무효인데 만약에 이 등기를 무효라고 해봐. 이런 봐봐. 이 등기를요 무효라고 해봐. 1번요 갑에서 2번요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매매로 했어. 매매를 했는데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하면 무효하면 되죠. 말소해야 되겠죠? 무효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요. 갑하고 을하고 또 을이 뭐라 아들내미가 아버지 우리 들켰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증여를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요. 2번요. 다시 또 을한테 증여로 등기해봐. 이 말만 다르고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 뭐라고 그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문제요. 여러분 등기는 매매하고 증여가 등기이다. 을이 등기이다. 내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등기는 뭐다? 뭐가 등기죠? 매매가 등기예요? 아니면 증여가 등기예요? 을이 등기예요? 여러분요 국내채권 고갑성 안 들었어요? 알겠죠? 등기는 뭐예요? 등기. 생각을 해봐. 등기부는 뭐가 원칙이에요? 등기부는 대장은 사실이 원칙이지만 등기부는 뭐가 원칙이야? 권리가 원칙. 권리. 등기는 뭐예요?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게 등기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를. 그러니까 을이 등기죠. 이걸 뭐라 한다? 매매나 증여를 뭐라 그래? 원인행위라고 하죠. 원인증서. 그러면 등기 원인증서 나오잖아요. 이거고 실제 등기는 누가 소유자냐, 갑구는 누가 소유자냐, 을구는 누가 저당권자냐. 권리가 주잖아요. 권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는 이게 등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매매 등기로 해서 무효라고 해봐. 어차피 말소하고 또 등기하면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등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그냥 을로 그냥 유효하게 보고 말소하지 말고 세금 때릴 때 뭐로 때려라? 증여세 때리면 되지 뭐 왜 그러니 이 말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요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병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병은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병이 다시 이걸 정한테요 정 앞에 소유자죠.
종도 뭘 본문하고요?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이건 지금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가장행위인 매매가 무효, 은닉행위가 유효. 그러면 등기를 경료받은 을은 소유권 취득, 병도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봐봐. 지금 통정의 표시가 지금 이거 있고 하나가 또 빠졌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갑이죠. 갑이 A가 채권자죠. 채권자한테 A요 1억을 빌렸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을 뭐라고 그래? 면탈하려고 그래.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말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요? 을하고 뭐하고? 짜고 이 말이죠. 거짓말로 매매를 해. 거짓말로 매매를 해. 가장매매.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언제 나와?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죠. 그런데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행기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이런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갑이 소유자다. 그럼 을은 등기만 돼 있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해. 이것을 무슨 죄라고 그랬죠? 횡령죄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갑은 을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요, 자기 물건을 처분했어요? 갑의 물건을 처분했어요? 갑의 물건을 처분했죠? 남의 걸 처분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남의 걸 처분했으니까 매매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매매대금은 자기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갑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갑의 입장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병은 원래는 소유권을 절대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그냥 무효가 아니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병이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선악. 병이 악이죠. 그럼 무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병의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 여러분 봐. 107조. 그러면 강의노트에 나와 있어. 107조, 108조,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는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109조, 110조는 누가 주장한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은 취소를 하려는 자. 취소를 하려고 하는 자. 똑같은 사람이야. 그것도 갑이죠. 갑이 중요 부분에 착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취소를 하려는 자가. 아주 간단하죠. 0.5초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금방 끝나니까요. 이게 뭐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이 임한되고 과실무과실을 따지지 않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요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고 그랬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2시간 10분 전에. 사익이죠? 사익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불법이다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한다. 그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이 갑이 을과 가장매매를 철회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갑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그렇게 해서 등기를 가져와야지 채권자가 압류해서 경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 그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가 하는겨? 누가? 채권자가 갑을 대위 채권자 대위권이죠.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든지
두 번째, A가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든지 A가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든지 채권자 취소권.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네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뭐가 있어? 채권자 취소권 하면 딱 튀어나와야 돼. 네 가지. 첫 번째 그런 것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뭐 할 수 있다? 언제나 재판으로만 행사, 재판상으로만.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없다. 통정허위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네 가지 아니에요. 채권자 취소권 언제나 재판으로만 행사한다. 채권자 취소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서 그런데 이 A는요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선의로 제3자의 선의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제3자를 선의로 보니까 A는 병 등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제병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 어디를 먼저 보냐? 13쪽에 거기 보면 법률 효과를 먼저 봐. 법률 효과 먼저 봤어요? 아니, 법률 효과 있잖아. 거기 오른쪽 칸에 맨 밑에. 자, 법률 효과 허위표시 자체가 위법은 아니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죠.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2번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 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무효이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뭐하다? 무방하다. 4번은요. 제3자는 선의 이의만 하면 되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5번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엄폐물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선의일지라도 당사자가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왼쪽 맨 밑에 제3자에 해당하는 거 봐봐. 제3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제3자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끝내버려. 알겠죠? 제3자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언제냐? 108조에서 제3자가 있고 계약의 해제에서 제3자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딱 두 가지. 자, 지금부터 봐. 우리가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해서 선의의 제3자 할 때, 선의의 제3자 할 때 제3자를 지금부터 보는데 봐봐. 말은 선이란 말이 앞에 나왔죠.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걔가 선이어야지 보호가 돼. 우리 말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하지만 먼저 선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제3자에 해당해야 돼.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면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제3자가 되려면 첫 번째 당사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당사자 안 돼. 그러면 당사자요 당사자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이전받은 자 돼 안 돼? 안 돼. 상속인 돼 안 돼? 상속인 안 돼. 그 다음에 누가 안 돼요? 수익자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요 여기서 봐. 여기에서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당사자는 누가 나오냐? 상속인하고 수익자가 중요해. 무조건 암기해. 아니다. 그럼 제3자가 아닌 건 뭐예요? 그러면 먼저요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거부터 얘기한 사람이 있어. 내 구조가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상속인과 수익자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뭘 알아야 돼? 지위를 이전받은 자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외의 자 중에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허위표시가 뭐죠? 가장 땡땡 가장 뭐뭐 허위표시 가장 뭐뭐를 기초로 뭘 한다?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어야 돼. 너무너무 간단해. 한번 볼까? 여기요. 여기 봐봐. 가장이란 말이랑 허위표시란 말이 있으면 봐.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그러면 가장 소비대차, 가장 가장 미수인 여기 또 아니 괜찮아. 또 가장 저당권, 또 가장 전세권. 아무튼 내가 말하는 것은 쓰고 싶은 거 다 쓰라 이 말이죠. 쓰고 싶은 거 다 써. 그럼 봐봐요. 일단 허위표시, 가장이란 말이 허위표시란 말이에요.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 허위표시에 의한 매수인,
허위 표시에 의해서 저당권, 허위 표시에 의해서 전세권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가장이 허위 표시만 똑같아. 뭐 허위 표시 뭐 가장 뭐 나오면 여기까지는 무효, 여기까지는 무효. 여기 을이야, 여기가 을. 누가 제3자죠? 병이 제3자죠, 병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뭐라 나오면 무조건 다 그거 다 제3자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면. 그래, 이걸 어떻게 암기하냐고. 이걸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를. 여러분요, 그냥 집에 가서 자. 힘드니까. 여기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을이 거짓말로 매매계약을 해서 등기만 있는데 그걸 병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압류 또는 감류했어. 그 건물을 그 집에다 전세를 잡았어. 전세 들어간다고 저당 잡았어. 알겠죠? 그 사람하고 계약해서 또 가등 깼어. 또 꼴에 이런 사람들 뭘 한다? 다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요, 채권이니까 거짓말 채권이다 모르고 보증을 썼어. 보증인. 거기서 압류나 또는 감류를 했어. 거짓말 소비자 똑같은 말이에요. 파산 송고를 받았어.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있어. 파산 관제인은 제3자죠? 파산 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 파산 채권자.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가장 저당권은요? 저당권에서 경락받은 경락인. 알겠죠? 전세권에서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뭐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가 나오면 무조건 제3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오른쪽 박스를 봐. 박스. 오른쪽 박스를 먼저 봐. 박스를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매매의 매수인 가장 동그라미 끝에 매수인은 말이죠. 그런데 뭐가 하나 더 내가 줄 거놨죠. 봐봐. 박스 13페이지 맨 위에 박스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내가 여기 가장이라고 되는데 가장 뭐라고 여기까지 줄 거놨죠. 여기까지는 을이에요. 을.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를 보라고. 1번에 기억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압류 채권자, 감류 채권자, 개체 3자라고. 그 다음에 니은은요, 가장 매매 매수인이죠. 그런데 또 뭐가 있어? 두 번째 전득. 세 번째는요, 저당, 근저당. 네 번째는요, 가등기.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가장이란 말, 가장 저당권이죠. 가장 저당권 때문에 뭐가 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뭐가 나왔어? 경락받은 자. 니을은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이죠. 가장 동그라미하고 채권 동그라미네. 이걸 가장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양수인. 가장 채무죠. 누가 나왔어? 맨 끝에 보증인. 앞에가 가장 나오고 뭐 나오면 무조건 다 제3자라고. 그래,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봐봐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맨 끝에 봐봐. 2번 봐봐. 파산 관제인은 뭐다? 제3자다. 이렇게요. 맨 밑에 파산 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줄고 선의 악의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 거기요. 선의 악의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맨 위에 파산 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3번은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뭐에 해당한다? 제3자.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뭐 하죠? 공매. 우리 경매는 어디서 하죠? 법원. 공매는 어디서 하죠?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온비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나중에요, 인터넷 쳐보면 공매가 나와. 근데 그 공매에서는 공매 교육을 또 무료로 또 동영상이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경매보다는 공매가 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봐. 맨 끝에요. 4번에 계약을 인수한 자. 계약을 인수했단 말은 있네.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죠.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거 봐봐. 니은,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거 빼고 비읍, 제3자, 수익자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숏, 상속인이죠. 상속인. 그래서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니까 봐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제3자이면서 그 다음에 선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상속인이나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뭐 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3자를 보고 그 다음에 제3자 하나 더 봐야 돼. 저 뒤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해제에서 어디를 잠깐 자, 페이지요. 84페이지 봐. 84.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다가 84페이지를 써놔. 제3점 두 개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제3자 그러면 막 헷갈려. 어느 제3점이 올라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 딱 두 개밖에 없다. 107, 108, 109, 117에서 나오는 제3자고, 여기 이걸로, 이 자료로 84. 이 자료로. 봤어요? 84 보면 그거 없어요? 없어? 나하고 혹시 복사가 잘못됐어요? 알겠죠? 자, 눈 뜨고 있죠? 맨 밑에 해제 효과 그래서 2번 제3자 보호라고 돼 있어요? 이런 봐봐. 여기서 이제 제3자랑 또 달라. 보는 눈이 다르니까 이 두 개를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가 해제에서 제3자는 뭐냐? 해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있죠. 그러면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을한테요 3월 1일 날 등기를 했어. 등기.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해.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이걸 뭐라 한다? 과거로 돌아간 것을 뭐라고 그래?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어? 그럼 봐봐요. 이 을 앞으로 등기를 언제 됐죠? 3월 1일. 언제부터 무효죠? 2월 1일. 그러니까 3월 1일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결론적으로. 을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지.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지.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이 무효 등기를 뭘 한다? 말소해. 말소를 뭘 한다? 원상회복이라고 하죠. 원상회복.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2월 1일 계약을 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는요 6월 1일 날 말소한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갑이 을한테 계약해서 등기했죠. 3월 1일. 해제는 4월 1일에 해제했죠. 그러니까 4월 1일이 되기 전에 3월 1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을이 그걸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할 거야? 알겠죠? 해제는 4월 1일인데 4월 1일 날 해제하고 말소는 언제 했어? 6월 1일 날 말소했잖아요. 그럼 말소하기 전에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아직 등기가 말소 안 되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아, 그러면 해제했으면 빨리 등기 말소해야지. 말소하지 않고 을한테 놔두니까 을이 그걸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병한테 야,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너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러면 돼요? 해제했으면 빨리 외관을 없애야지. 누구의 잘못도 있죠, 거기에? 갑의 잘못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의 잘못도 있으니까 그 잘못한 것하고 이 제3자고 두 사람을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그게 바로 뭐라고 한다? 제3자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한다?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언제요? 2월 1일 계약을 하죠? 2월 1일 계약을 해요? 여기 4월 1일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하죠? 그럼 여기요? 6월 1일 뭐 한다? 말소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요?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해제하기 전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선의 악의요. 그럼 여기요 해제 후 말소등기는 누구만요? 선의만 이렇게 선의만 이렇게 이렇게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3자가 해제되기 전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래서 이건 뭐요? 여기죠 갑이 있고 여기 을한테 2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1일 날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럼 등기하면 을이 지금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그럼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이죠. 이렇게 물권.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계약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죠. 해제가 돼서 그럼 등기 말소는 언제 한다? 6월 1일 날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이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한다 이 말이죠. 을이요 저한테 처분한다 이 말이죠. 언제 처분한다? 여기요 3월 1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여기요 3월 15일 날 처분한다 이 말이지. 해제하고 나서 말소가 있기 전에 여기요 5월 20일 날 처분한다 이 말이죠. 말소가 되기 전에 5월 20일 날. 정한테요. 그러면 이때의 정은 누구일 때만 보호된다? 선이란 것은 해제된 걸 모르고. 여기는요 아직 해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해제는 안 됐는데 해제 사유죠. 해제 사유. 해제 사유가 뭐든지 있든지 없든지 해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말이죠. 알겠죠?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 여기는 누구만 보호돼? 선의만 보호되죠. 근데 우리는 아까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뭐라고 했죠?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누구요? 선이 이기만 하면 되죠. 선이. 알죠? 여기는요 선이 악이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교를 먼저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1번은요 을은 등기나 소유권이나 물권이 돼야 돼. 여기는요 여기 병이나 정은요 등기나 가등기나 전입신고 대항력이 있어야 돼. 제항력이. 2번. 그러니까요 완전히요 이 을하고 병이나 정은 병이나 정이 제3자가 되려면 아주 간단해. 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등기나 물권이 가지고 있던가 을이 병은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 전입신고가 있으면 뭐가 있죠?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나 정은 등기나 가등기나 전입신고 대항력이 있어야 돼.
여기는요, 이 을 있죠, 을 있죠? 이 을이 만약에 채권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물권. 채권은 안 돼. 채권을 압류했다. 병이나 정이 채권을 가압류했다. 채권을 양수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사람이 미등기야, 미등기. 미등기인데 여기서 전입신고를 해서 전입신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여기가 누가 돼야 돼? 등기나 소유권이나 물권이 돼야 돼. 미등기잖아. 안 돼. 여기가 등기했어? 등기했는데 얘가 미등기야. 얘가 미등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이 학생들이요, 이 제3자가 뭐죠? 해제에서 제3자가 나오면 헷갈려. 나는 왜 헷갈리는지 그 내 구조 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 헷갈릴 게 뭐가 있어? 일단요, 지문이 나와. 우리 매수인이다. 아무 말 없이 매수인이다. 그럼 소유자지 뭐예요? 그런데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 꼭 써야지. 그 말 쓰지 않는 한 매수인은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처분했다 이 말이죠. 처분한 시기가 해제되기 전이냐, 해제되고 난 후냐 이 말이죠. 해제되기 전에는 뭐를 분문하고? 해제되고 난 후는 누구만? 선이.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완전해야 되니까 을은 등기나 소유권이나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병이나 정도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 등기나 소유권, 이건 완전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런데 채권은 아니잖아요. 미등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봐. 자, 제3자 보호요. 제3자 계약의 해제가 있기 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돼 있지, 선이 악의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죠. 84페이지. 그 다음에 뭐로 가지고 있어야 돼? 등기나 인도로 완전 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2번은 해제 후 원상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누구만? 선이만. 됐죠? 자, 그럼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을이죠. 거기다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러면 해제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지금 뭐라 나왔어? 해제가 되기 전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제가 되기 전 그러면 을은 누구다? 을은 소유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해제되기 전이니까. 그럼 봐봐, 을이 소유자네. 그럼 병이나 정은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만 있으면 되네.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전 임대차를 하고 뭐를 갖췄다고 그랬어? 대항요건. 그래, 얘는 제3자 해제가 되든 말든. 여기 봐봐.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란 말이죠. 을이 지금 뭐라고? 을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매수이니까 소유권 취득했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병이나 정은 뭐가 있다고? 지금 대항력이 있잖아. 대항력이. 그래, 무조건 제3자로서 보호되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봐봐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이 말을 이해를 해야지. 봐봐, 아까 말했죠. 아까 내가 얘기해서 잠깐 했는데 봐봐. 가바울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한테 복귀하죠. 매도인을 채권자라고 그래, 채무자라고 그래? 채무자. 매도인은 채무자죠. 해제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됐다 이 말은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복귀했다? 매도인에게.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봐. 책임 재산에 대해서 뭐랬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이 말. 책임 재산 말은 소유자. 그런데 그걸 가압류. 가압류가 뭐죠? 가압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로서 등기가 돼 있죠. 지금 병도 가압류로서 뭐가 돼 있다? 등기가 돼 있다. 그래서 제3자라고 그래요. 자, 되거든요. 해제 후죠. 해제 후 그러면 누구만 보호된다? 선이.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동남이 선이라고 하죠.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제3자가 아닌 거 이제 봐봐. 여러분 제3자가 아닌 거 봐봐. 우리 봐봐요. 제3자인 걸 찾으려는 게 조금 힘들어. 너 제3자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3자가 아닌 것은 등기나 소유권이 아니거나 등기나 가등기나 전입신고가 없으면 무조건 제3자가 아니에요. 한번 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미수한 을이라고 되어 있죠? 미수한 을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에게 임대했다. 뭐라고요? 을이 등기 마치지 않는 상태. 미등기잖아요. 을이 뭐라고? 미등기.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니은은요? 니은은 뭐를 양수받았어? 뭐를? 채권. 뭐가 돼야 되는데? 물권. 뭐를 양수받았어? 채권.
그럼 무조건 제3자다 아니다? 아니야. 채권은 양수,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감류, 무조건 제3자가 아니야. 뒤에서는요,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 말이죠. 땅 위에 신축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했다고 되죠. 뭐를 매수했어? 줄과 건물. 그런데 뭐가 해제됐어? 뭐가? 건물이 계약이 해제됐어? 토지 계약이 해제됐어?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지. 이거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참 이걸 누가 이거 맞추겠냐고.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학생들이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바쁘니까 읽으니까요. 알겠죠?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계약이 해제됐네.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했고 해제됐고 다시 갔으니까 제3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알겠죠? 그런데 봐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는데 토지가 해제됐어. 그러면 건물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제3자의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니은은요, 매수인, 아웅활에서 매수인은 뭐라고 그랬죠? 소유자라고 그랬어. 그런데 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사람이 등기했어 안 했어? 아직 등기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죠. 등기를 마치지 않는 제3자가 아니에요. 됐죠? 미음은요,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서 안 갖췄어? 안 갖춰. 제3자 아니라니까요. 여기 한번 봐봐. 대항력이 없거나 등기가 없거나 채권이거나, 다시 등기가 없거나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채권이면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다?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감류, 채권은 양수. 이게 채권 제3자가 무조건 될 수가 없어. 등기다, 미등기가 없다, 또는 뭐다? 전입신고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107, 108, 109, 110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가 해제해서 제3자를 뭐다? 을하고 병이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다?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감류, 채권은 양수, 미등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입신고를 안 했다 돼 안 돼? 안 된다. 그런데요, 107, 108, 109, 110조는요 제3자가 아닌 것 기본적으로 2가지. 상속인하고 누구하고? 수익자. 하나를 더 얹으면 지위를 먼저 이전받은 자. 알겠죠? 제3자는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가장, 매매를 가장을 기초로 가장 통정 표시, 그 다음에 나오면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제3자가 2번 나오니까 자꾸 어디서 나오는지 정신없이 하지 말고,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15페이지 다시 오면 착오라고 나오나요? 착오? 착오하고 사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